종각 젊음의 거리, 뭐 먹자골목, 술집, 뭐 카페, 노래방 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 동네로는 관철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홍길동 중고서점이라는 책방을 냈다가 그 건물 옆에 이제 벽화를 그려서 이번 주 들어서 크게 논란이 됐던 줄리의 남자들이라는 벽화. 오늘 오전 9시 13분부로 거기에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의 핵심이 됐던 그 문구들을 이 책방 직원인 듯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다 흰 페인트로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리를 거쳐간 7명의 남자를 이제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저 7칸 흰 페인트 보이시죠? 다 지워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뭐 윤서방 검사 이렇게 돼 있던 그런 난이었지요. 그거 다 지웠고, 그 다음에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렇게 돼 있던 그 부분도 이제 지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홍길동 중고책방 그 이제 주인이 알고 봤더니 성씨가 여씨랍니다. 그래서 여모 씨라고 불러보겠습니다. 58살. 이제 이 사람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아내가 나는 줄리가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하니 풍자적인 의미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벽화를요. 정치적 의도는 0.1%도 없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도 아닙니다.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지적된 문구는 오늘 30일 전부 지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의뢰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당사자들이 논란에 대해 부인했으니 풍자로 한번 해본 것일 뿐이다. 요즘 세간의 제일 관심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이 아닙니까? 가장 뜨거운 이슈이니까 이니셜만 넣어서 한 건데 보수 팬들이 와서 난리를 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습니까? 나라가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모 씨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벽화를 의뢰하고 했던 것이 자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풍자였다. 그다음에 정치적 의도는 0.1%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 아니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자였다.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표현의 자유를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구가를 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더 나아가 인격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보수 팬들이 난리를 친 거 아니냐라든지 나라가 미쳐간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한 가지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본인도 이제 얼마나 진정성을 담아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정치색을 가지고 있다거나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증거를 0.1%라도 가져오면 1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버젓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 10억 원,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닐 텐데 정치색이 있다는 것을 가져오면 10억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야당의 첫 번째 대권 주자의 부인에 대해서 한간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의혹만을 가지고 저렇게 6장짜리 벽화를 대문짝만하게 싣고 거기에 그 사람을 거쳐간 7명의 남자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을 다 적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정치색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그려진 그 여인,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여기에 해당되는 대한민국 여성이 김건희 씨 말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0.00001%라도 있나요? 그건 그냥 100% 김건희 씨를 직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정치적 색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건에 관해서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정치부의 이슬비 기자가 쓴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김건희 씨도 대통령 후보의 아내로서 검증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사생활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어떤 자유도 어떤 검증도 그것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번 벽화처럼 공개적으로 무조건적인 비방과 조롱을 퍼붓는 것은 폭력이다. 특히 성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정치부의 이슬비 기자는 이번 종로에 있는 헌책방 외벽의 벽화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김건희 씨의 근거가 없는 과거지사를 떠올리게 하면서 김건희 씨를 거쳐간 7명의 남자가 마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이슬비 기자는 규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리한다. 정확한 워딩은 저거 곧 정리한답니다. 저거 곧 정리한다. 그 내용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냐? 원희룡이냐?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후보 자리, 대표 자리가 위험할 수 있는 이준석 씨에게는 후보 자리, 대표 자리가, 원희룡 씨에게는 후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어느 선을 넘어서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처럼 오늘 지금 뜨겁게 맞붙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통화를 했다는 건데요. 통화한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오늘이 8월 18일, 일주일 전에 했었다는 통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밤 늦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녹음 파일처럼 한번 대독을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 저런 건, 이런 건 돌아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나 저희 쪽에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하면은 저희는 그럴 때는 철저히 자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제 라고 원희룡 지사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지금 초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습니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지금. 네, 제가 그 억양을 제대로 살려서 옮겨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저거 곧 정리됩니다에서 저거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저거는 지금의 갈등 상황이다. 이준석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준석 사이의 갈등 상황 곧 정리될 것이다. 그 갈등을 저거라고 표현했다는 거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오늘 아침 9시에 기자회견, 그 앞에 MBC 라디오와에서 인터뷰 두 번 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때 저거는 100%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준석이든 원희룡이든 두 공인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8월 10일 날 둘이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분명하게 저거가 무엇인지 두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맥락을 갖고 얘기를 해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한 인터넷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면 지구를 뜨겠다. 나는 절대 반대한다. 그런 뜻으로 읽히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간지 기자한테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 총장은 탈락된다. 왜? 말이 형편없고 말 내용이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솜씨가 너무 형편없어서 토론회 2번이면 윤석열 총장은 탈락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던 뒤끝에 지금 저거 곧 정리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녹취록까지 나온 겁니다. 저 삼성 핸드폰 쓰고 있습니다. S 갤럭시 계열의 삼성 핸드폰 쓰고 있는데요. 삼성 핸드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웬만한 기자, 언론인들은 다 자동 녹음 기능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화를 하고 취재차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다시 듣기 위해서도 하고 또 어떤 법적인 그런 공방이 벌어질 때 증거물로 갖고 있기 위해서도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저희는 많은데요. 이준석 대표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자기도 자동 녹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도 이준석 대표 그 휴대폰에는 녹음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녹취록을 했겠지요. 자,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녹음 파일을 전체를 다 공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우려. 그러나 다른 한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 이 둘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파문이 확산하고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하자 어젯밤에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합니다. 곧 정리한다 라고 했던 이 대표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이 대표 발언에서 입당하면 세게 얘기하는 저쪽 우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게 윤석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곧 정리된다는 말 앞에는 여의도 연구소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진다는 의미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희룡 지지율 오른다는 덕담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갈등 상황 정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을 인공지능이라는 정확치도 않는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비틀어서 뉘앙스를 왜곡하고 있다. 윤석열 이름이 통화해서 녹음이 있네 없네 이런 식으로 이번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건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런 방송을 하는 저 또한 제 입이 덩달아 치졸해지는 느낌도 듭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은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번 건 관련 첫 번째 뉴스를 말씀드릴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죽이기 시즌2다. 이 복잡한 사안을 자꾸 복잡하게 따라가서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은 본론을 잊어버린다. 본론은 뭐? 윤석열 죽이기.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당 사람인지 야당 사람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검은 어떤 조직이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 그건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대선판을 흔들고 망쳐놓고 수렁 속으로 빠뜨린 그 원래 음모론자의 계획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오늘 아침에 공수처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김웅 의원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 자택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김호수 검찰총장 뭐 여기도 매일같이 민감하게 분단위로 이 보고받으면서 사태를 추이를 보고하고 바라보고 있겠지요. 그래서 대검찰청의 감찰반이 지금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감찰반,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죠. 국정조사. 이거 백날 해보십시오.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죽이기 시즌2 누가 다칠까요? 쾌재를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이 음모론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거대한 역풍을 맞아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 죽이기를 하려다가 자기들이 먼저 쓰러지고 말까요? 자, 그런 큰 줄기 속에서 이번 문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는 3대 쟁점이 있다고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발장이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도 하나씩 약 7가지 점을 짚어서 왜 이 고발장이 가짜라고 보는지 11시 김광일 쇼의 입장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장은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7가지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제보자가 누구냐? 제보자. 오늘까지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던 제3자일까? 어제 JTBC가 마치 제3자가 있다는 듯이 익명의 제보자 A를 다시 인터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그걸 받아서 한 면 가까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만 11시 김광일 쇼가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 사람도 조성은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월 고발장, 8월 고발장의 상관관계 뭐 이런 얘기도 한국일보는 했는데요. 그 얘기도 차차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JTBC가 이른바 제보자 A씨라는 사람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미 이제 조성은 씨는 자기 실명을 내걸고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간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자 기다 아니다. 이거는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대3도 있을 수가 없고 9대1도 있을 수가 없고 이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검으면 검고 희면 희고 100이면 100, 제로면 제로, 100대 빵 이런 관계인 것이지 그 어디 중간 지점에 어정쩡하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JTBC가 보면은 이제 조성은 씨가 이미 그렇게 입장문에서 밝혔는데 그러니까 나를 공익신고자로 몰아가고 있다. 누가? 김웅하고 윤석열이. 그런데 조성은 씨도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몰아간다는 애매모호한 말만 썼지 내가 제보자 기다 아니다 말을 하지 않았고 공익신고자가 기다 아니다 역시 말을 하지 않고 흐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JTBC 전화 인터뷰입니다. 근데 JTBC 전화 인터뷰를 보니까 그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저는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앵커가 이런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라고 앵커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 드러난 목소리를 음성 변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방송 전에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한 건데 아무튼 그 사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내라고 나한테 시켰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자료는 김웅 의원에게서 받았다.
세 번째,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말투를 보면 말이죠.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그럼 당에 전달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당원이었다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 당원. 이건 뭐 간접적인 정황입니다만.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대검에 고발장을 내라고 했다. 김웅 의원이 나한테 자료를 줬다.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여야 어느 캠프에도 소속돼 있지는 않다. 이제 이런 말 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야 어느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 이 부분도요.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당연히 야당 캠프에 속해 있어야 맞겠지요. 의혹을 사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야 하면서 여를 집어넣는 이유는 일부에서는 혹시 황당한 캠프, 즉 이재명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투가 여야 어느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황상 그렇습니다. 조성은 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기서 나온 것은 손준성이 누군지 몰랐다. 이 사람이 검사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김웅이 나한테 대검에 고발하라고 했다. 자료는 김웅에게서 받았다.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어떤 캠프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손준성이 누군지는 몰랐다. 이 사람이 조성은인지 아닌지 JTBC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보도하는 그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제3의 보도자인 것처럼 시청자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이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가 면밀히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조성은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성격 규정을 한다면 고발장을 사칭한 교문서 사건입니다. 고발장을 사칭한 교문서 사건. 공익신고자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사람들이 두셋이 더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터뷰를 하나 합니다.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A 변호사. 아직까지는 제가 실명을 좀 감춰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지목된 A 변호사가 동아일보 기자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변호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묻자 그 변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공익신고도 한 적도 없고 제보를 한 적도 없어. 근데 동아일보 기자한테 미래통합당 선대위에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던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김웅 의원과 제보자로 거론된 조성은 씨가 함께 꾸민 일인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4월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년 5개월 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조성은 씨가 나한테 김웅 검사 사람 참 좋으니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연락해 보세요 하고 나한테 메시지까지 찍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2020년 봄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이 변호사 A 씨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윤석열 죽이기다. 그리고 김웅과 조성은 두 사람이 꾸민 일이라고 본다. 여러분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죽이기 시즌 2 그겁니다. 저희가 나무 그루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숲으로 돌아가서 숲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죽이기 시즌 2 누가 죽을까요? 그 어떤 검은 세력이 저 뒤에서 죽이기에 나섰는지 그건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겠지만 누가 죽을까요? 지금까지 요란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갖가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고 제보자 의혹, 이 고발장의 진위 여부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막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주했느냐 청부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그걸로 첫날 보도로 끝. 그건 아무도 시비를 못 붙고 있고 엉뚱한 곳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